잠깐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 이케이션 모션을 어떻게 썼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x 이퀄 제로라고 했을 때 x만큼 잡아 당겼을 때, 자, x축의 오른쪽 방향이 x가 플러스인 방향이에요. 자, 이때 f는 ma고 이때 a는 x를 두 번 미분한 거에 x 플러스 방향이 뭐예요? 마이너스 k x의 x 마이너스 방향이죠. x가 커질수록 더 큰 리스토링 포스가 생기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자, 그래서 x 더블 닷 플러스 n분의 k x는 0 해서 x가 뭐였어요? a sin 오메가 not t 마이너스 델타. 이때 n분의 k를 오메가 not 제곱으로 정의를 했죠. angular velocity a는 진폭이고 델타는 페이즈 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unknown 파라미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unknown 파라미터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바운더리 컨디션, 예를 들면 t equal 0일 때의 포지션과 t equal 0일 때의 velocity 등의 정보가 있어야 exact 솔루션을 풀 수가 있었겠죠. 자, 펜줄럼도 결국에는 똑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게 됐죠. 자, 여기에 mg 힘을 받는데 이 mg 힘과 장력 n이 합쳐졌을 때 뭐예요? 탄젠셜 방향으로 net force가 F, net force가 형성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였죠. 그래야 스윙 이렇게 여기를 원점으로 하는 원운동의 일부의 운동을 하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mg고 요게 f고 요게 세타였죠. 그래서 f는 mg sin 세타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세타 유닛 벡터 방향이었죠. 왜냐하면 자, 세타 r 세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세타 유닛 벡터의 방향은 세타의 값에 따라 항상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이 정도였다. 이게 세타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 세타 유닛 벡터죠. 만약에 세타가 이만큼 했다. 이게 세타다. 그러면 그때의 세타 유닛 벡터는 이 방향이에요. 탄젠셜 방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의 방향은 마이너스 세타 유닛 벡터 방향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f는 ma 일 텐데 이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얼마예요? 자, 이게 세타라면 이만큼의 변이는 뭐예요? 세타고 이게 L이면 이 변이 D는 L 세타죠. 오케이? 그래서 변이를 두 번 미분한 L 세타 더블 닷이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M을 곱해주고 세타의 이 방향, 이게 세타가 늘어난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세타 유닛 벡터 방향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놓고 하면 결국에는 세타 더블 닷 플러스 L분의 G 사인 세타는 0인데 세타가 만약에 굉장히 작다면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L분의 G를 오메가 나 제곱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오메가 나 제곱에 세타는 0인 이퀘이션 모션이 나타나고 이 결국에는 스프링의 이퀘이션 모션과 완전히 똑같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이너소이덜한 움직임을 보이겠죠. 자, 다음은 damped oscillation이에요. damped oscillation이라는 거는 댐핑이 있을 때의 스프링 모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3.5.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일 때 뭐 어느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할 때 이 V의 속도에 비례하는 그리고 방향은 반대인 damping force FD가 작용할 때의 얘기입니다. 자, 속도랑 비례를 하고 방향은 반대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크면 클수록 댐핑이 크고 방향은 반대고, 그랬을 때 원점에서 자, 여기가 x 이퀄 제로고 이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 x가 있을 때 이케이션을 뭐 한번 써보죠. f는 ma 똑같은 아까 했던 건데 x 더블 닷의 x 방향이 플러스로 가는 방향이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플러스니까 자 x 플러스 방향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의 x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이게 restoring force예요. 여기에 더해서 움직임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x가 점점 커질 때 여기 결국에 속도죠. 속도에 비례하는 이게 비례 상수 b고 컨스탄트고 반대 방향으로 해. 그러니까 x가 오른쪽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했을 때 속도는 오른쪽이니까 그 반대 방향 마이너스 x 유닛 벡터의 방향으로 댐핑 포스가 가해질 때 이퀘이션 모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n분의 b x 닷 플러스 n분의 k x 이퀄 0 인 이퀘이션 모션이 써지고요. 이게 뭐예요? second order differential 이퀘이션이죠. 자, 이거를 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는 b가 0일 때, 댐핑이 없을 때 요런 이퀘이션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익스포넨셜을 넣고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인 펑션을 넣었죠. 사인 펑션을 두 번 미분해서 다시 사인 나오니까. 그래서 x는 a 사인 오메가 나 t 마이너스 델타 해가지고 이런 이퀘이션 솔루션을 바로 풀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한 번 미분한 텀도 들어가게 되면서 아주 제너럴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좀 더 나가기 전에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꼴의 2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 x에 관한 모든 함수를 왼쪽으로 넘어졌을 때 오른쪽이 0일 때 이걸 우리가 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솔루션은 뭐가 되겠어요?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꼴이 나와야 되고 한 번 미분했을 때 자기 꼴이 나와야 돼. 익스포넨셜일 것 같죠? 네, 그죠? 그래서 x가 아마도 익스포넨셜 폼을 가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때 물론 x를 좀 더 제너럴하게는 어떤 앞에 비례상수 a를 곱해야 되겠지만, 자, 보면 x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으면 a는 어차피 지워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둘이 람다 t만 넣어 봅시다. 그래서 이걸 두 번 미분하면 a 람다 제곱에 2d 람다 t b 람다 한 번 나오죠. 다음에는 안 나오고 바로 2d 람다 t는 0. 그러니까 a 람다 제곱 플러스 b 람다 플러스 c
곱하기 이틀이 람다 t 이퀄 제로인데 이게 뭐예요? t가 any t가 무슨 값에 상관없이 이 식을 항상 성립해야 돼요. 무슨 말인 거니? 이틀이 람다 t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이 값이 항상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걸 바로 우리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람다는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아닐 때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아닐 때는 람다1, 람다2의 두 개의 값을 해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이틀이 람다 1t 또는 이틀이 람다 2t 두 개의 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가장 제너럴한 솔루션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솔루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x1과 x2가 solution for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얘기는 x1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해야겠죠. x2를 넣었을 때도 이 식이 성립해야겠죠. 자, 이 식의 양변의 C1 어떤 임의의 컨스턴트 C1을 곱했을 때도 성립해야 되고 아래쪽에 C2를 곱해도 성립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A의 xg를 우리 C1 x1 플러스 C2 x2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axg 더블 닷 bxg 닷 cxg는 0인 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xg라는 제너럴한 폼의 솔루션을 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2차 미분 방정식은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두 개의 해인데 두 개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경우 무슨 말인 거 아니? x1에 어떤 콘스탄트를 곱해가지고 x2를 만들 수 있지 않을 경우, 그렇죠? 단순히 상수만 곱해가지고 다른 해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그거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해요. 두 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바로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한 솔루션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경우에는 때는 람다1이 마이너스 2a분의 b로 중근을 갖겠죠. 람다2도 같은 값을 가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솔루션은 람다1t로 알게 되는데 두 번째 솔루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잠깐만 그 전에 중요한 게 자, 2차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한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x1, x2는 다 우리가 알게 되는데 C1과 C2라는 두 개의 unknown constant의 자유도가 생겨버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두 개 이상의 바운드리 컨디션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두 개 이상의 바운드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바로 C1과 C2를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linearly independent 솔루션이 있어야 제너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람다가 중근을 갖게 된다면 식 하나는 알지만 다른 솔루션은 몰라요. 이거는 손으로 직접 풀어줘야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수학 시간에 차근차근 배우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람다2는 바로 t 곱하기 이틀이 람다1t의 꼴을 가집니다. 자, 그런지 아닌지 확인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죠? 자, x2 이걸 한번 미분하면 뭐예요?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걸 미분하면 람다1이 나오고 t 이틀이 람다1t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람다 1 2 2 람다 1 t 플러스 이걸 미분하는 거니까 람다 1 2 2 람다 1 t 플러스 람다 1 제곱에 t의 2 2 람다 1 t. 그죠? 자, 그래서 ax 더블 닷 bx 닷 cx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a 람다 1 t의 제곱. 자, 이 람다 1 t는 앞으로 쭉 묶어줄게요. 이렇게 a 람다 1 제곱 t 플러스 a 람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지금 같죠? 2a 람다 1 플러스 b 곱해주니까 b 플러스 b 람다 1 t, 그 다음에 플러스 c 람다 1 t니까 이렇게 되죠. 다시 정리를 해주면 t로 묶어주면 a 람다 1 제곱 플러스 b 람다 1. 자, t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c에 t에 2a 람다 1 플러스 b 2d 람다 1 t인데 보면 이거 뭐예요? 이거 0이죠? 이거 뭐예요? 이거 0이죠? 이거 갖다 놓으면, 그죠? 그럼 이거 항상 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x가 이 값일 때 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 값과 이 식은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하죠, 그죠? 변수 t를 곱해줘야 같아지니까 두 개는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eneral solution은 c1 2 람다 1t 플러스 c2 t 2 람다 1t. 자, 이런 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원래 damped oscillation의 equation motion을 돌아가면 이런 equation motion을 우리가 얻게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오메가 낫 제곱으로 정의를 해버릴 거예요. 이 오메가 낫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댐핑이 없을 때 natural angular velocity인 거죠. 댐핑이 없을 때 이 스프링이 이퀄리브리움으로부터 약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주고 탁 놨을 때 얘가 지 혼자 진동을 할 텐데 그 진동에 해당하는 앵귤러 벨로시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번에는 요 b가 0이 아니죠. 자, 요 b를 우리는 2 베타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때 베타는 댐핑 파라미터예요. 얼마나 댐핑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은 x 닷에 2 베타 x 닷 플러스 오메가 낫 제곱의 x 이퀄 0인 호모지니어스한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고요. 그때 x의 아까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듯이 이런 익스포넨셜 펑션을 한번 써봅시다. 이때 r이라는 컨스턴트의 익스포넌트를 가지는 rt라는 식을 써주면 이거는 a가 밖으로 나오면서 r이 두 번 미분되고 e2d rt 이 베타 a에 r이 한 번 나오고 rt 그 다음에 not 제곱에 a e rt 그러니까 a로 묶이고 e rt로 묶이면 r 제곱 플러스 2 베타 r 플러스 not 제곱에니까 이게 0이어야지. 이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모션이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제곱 마이너스 not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너럴 이퀘이션 모션을 써주면 어떻게 돼요? xt의 a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루트 베타 제곱 마이너스 not 제곱의 t 오케이? 플러스 a2에 e2d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낫 제곱의 t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베타와 오메가 낫은 우리 다 알아요. 베타는 뭐예요?
2n분의 b죠. 그죠? 2베타를 n분의 b로 정의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not 제곱은 k over m이에요. 이건 다 실험 문제에서 주어져야 되는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 텀은 우리가 익젝트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유일하게 모르는 건 A1과 A2예요. 자, 여기서 unknown 파라미터가 두 개죠. 그래서 exact 솔루션을 풀려면 뭐예요? 두 개 이상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자, 이때 첫 번째 케이스가 있겠죠. 오메가 not 제곱이 베타 제곱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이 음수일 때, 그럼 뭐예요? 뭔가 이미지너리 텀으로 바뀌겠죠. 자, 이때 그러니까 댐핑 파라미터가 베타가 내추럴 오메가 앵귤러 벨로시티보다 작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했을 때 small 댐핑일 경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메가 1의 제곱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오메가 1은 양수가 되도록 정의를 할게요. 오메가 1도 양수라고 정의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E3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마이너스 XT를 다시 써보면 A1에 2의 마이너스 베타 T에 그 다음에 2의 루트 베타 제곱 마이너스 not 오메가 not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1 제곱이죠?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식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오메가 not 제곱 오메가 1 제곱의 T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둘이 마이너스 I 오메가 1 T고 죄송해요. 이게 되고 이게 이 둘이 마이너스 I 오메가 1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T로 묶어주면 A1 이 둘이 I 오메가 1 T 플러스 A2 이 둘이 마이너스 I 오메가 1 T가 되고요. 자, 우리 오일러 이퀘이션 알죠? 이럴 경우에 우리 그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 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이게 오일러 이퀘이션이죠? 자, 이걸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코사인 텀으로 정리를 해주면 오메가 1t에 a1 플러스 a2가 되고요. 다음에 I 사인 오메가 1t에 a1 마이너스 a2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displacement x는 리얼 값이어야죠. 그래야 피지컬한 미닝이 있는 거죠. 자, 이거 리얼 값이고 이것도 리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도 리얼 값이어야 돼요. 요거를 상수 C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여기는 i가 있기 때문에 이건 리얼이고 이거는 뭐예요? purely imaginary number여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it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때 C와 D는 다 리얼 값이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xt는 t에 c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d 사인 오메가 1t가 됩니다. 자, 코사인 플러스 사인을 좀 더 보기 이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c를 a 코사인 델타 d를 a 사인 델타로 정의를 할게요. 자, 지금 뭐였냐면 a1, a2라는 unknown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요거를 더하기 빼기를 잘 해가지고 C와 D라는 unknown 파라미터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A와 델타라는 unknown 파라미터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자, 그때 이게 삼각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그래피컬하게 리프레젠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변이 라지 A인 직각삼각형의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A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C라는 거고 이게 A 사인 세타죠. 이게 D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A는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A가 제일 밖으로 나오고 이트리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1t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오메가 1t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이 값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코사인 오메가 1t 마이너스 세타로 정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쓸게요. 이트리 마이너스 알파벳 그래서 요게 파이널한 어떤 폼이 됐어요. 자, 이걸 잘 보면 앰플리튜드고 이 코사인 뭐예요? 오실레이션 텀이죠. 이 익스포넨셜 디케이 텀이 곱해져 있는 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사이너소이드란 이퀘이션 오브 모션 폼에다가 어떤 익스포넨셜 펑션이 곱해져서 이 곱해지면 이게 점점 이렇게 해서 언젠가 0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는 오실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under damped motion 또는 under damped oscillation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댐핑이 under다, 못 미친다, 작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댐핑 파라미터가 natural angular velocity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 characteristic value인 오메가 not보다 댐핑 파라미터가 작을 경우 우리 underdamped mo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underdamped motion일 경우에는 오실레이션이 보이긴 하나 exponentially decay 하면서 점점 0으로 수렴해가는 그런 펑션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경우는 오메가 not 제곱이 딱 베타 제곱일 경우.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마 중근을 가질 것 같아요. 자, 이 식을 다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 넣으면 자, 이거였는데 자, 이게 베타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R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뭘로? 마이너스 베타의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2차 방정식에 중근을 가질 경우에 이게 해라면 여기에 t 이틀이 베타 t도 해라는 거를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a1 플러스 a2t로 묶어주고 exponential decay가 들어가는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점점 0으로 수렴해 가는 그런 어떤 커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코사인이나 사인이라는 텀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언더댐프 오실레이션과는 다르게 어떤 오실레이션 하는 비헤비어는 없고 그냥 감소만 하는 비헤비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내추럴 앵귤러 벨로시티와 똑같은 값을 가지는 댐핑 파라미터를 가질 때를 우리가 크리티컬 모션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오메가 낫 제곱이 베타 제곱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베타가 오메가 낫보다 클 때, 이때는 우리 오버댐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타가 크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2를 제곱을 베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정의를 해줄게요. 이제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오메가 2를 양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라지 댐핑이라는 얘기입니다. 댐핑이 클 경우 그러면은 식을 정리를 하면 이거에 a1 이틀이 오메가 1t a2 이틀이 마이너스 오메가 2t로 정리가 되겠죠. 네, 뭐 자세한 데리베이션은 생략할게요.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이 다 리얼이죠. a1, a2도 다 리얼이고 익스포넨셜도 다 리얼이에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뭐예요?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경향과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경향이 의 합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피지컬한 미닝이 있는 텀은 바로 이 텀이에요. 왜냐하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텀이 살아 있으면 언젠가는 발산을 할 거기 때문에 exponential decay하는 텀이 피지컬 미닝이 있는 경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겨
텍스트북의 피겨 3.6에 보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그려놨어요. 언더댐프일 경우에는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줄어들고, 크리티컬 댐핑일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0으로 수렴하고, 오버댐핑일 경우에는 0으로 가긴 가되 천천히 간다. 이렇게 그려놨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 유튜브에 보면은 재밌게 실험으로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계속. 자, 이 실험은 좀 재밌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스프링은 아니고 펜듈럼인데, 우리 펜듈럼 결국에는 스프링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랑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끝에 무거운 무게가 있는 마그넷 자석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진자 운동을 시키는데, 이 자석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면 댐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언더 댐핑 모션을 하죠. 이 자와 피벗에서의 프릭션이나 공기 저항 때문에 언젠가 멈추기는 하나, 여러 번의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이퀄리브럼 포인트로 점점 다가갑니다. 그게 언더 댐핑이고요. 자, 근데 그때 뒤쪽에 알루미늄 블럭, 메탈 블럭을 점점점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뭐예요? 어, 자석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는 이 메탈에서 느끼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고요.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렉트로매그네틱 포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런트, 유도 전류가 메탈에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메탈 주변을 움직이는 자석은 그 메탈에 유도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자기장을 바꿔주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메탈에 가만히 있던 메탈에 커런트가 흐르기 시작해요. 에디 커런트가 흘러요. 그래서 그 에디 커런트로 하죠. 에디 커런트가 흐르는데 이 커런트가 흐르면 I 제곱 R의 파워로 E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E는 바로 열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줄 히팅이라고 하죠. 줄 파워를 I 제곱 R의 줄 파워를 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펜듈럼의 키네틱 에너지가 결국에는 I 제곱 R의 줄 히팅 열 에너지로 변환돼 가서 에너지가 점점 소모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펜듈럼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단위 시간당 바뀌는 자기장이 크기 때문에 생성되는 커런트가 커지고, 그래서 소모되는 파워도 커지기 때문에 빠른 댐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속도와 비례하는 댐핑 포스를 이 실험으로 잘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메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댐핑 텀이 점점 커지게 되고, 점점 오실레이션을 보이던 진자가 오실레이션 한 번 없이 바로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로 천천히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메탈이 가장 가까웠을 때는 바로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로 가지만 굉장히 천천히 갔었죠. 그죠? 그러니까 댐핑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로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댐핑이 너무 크게 되면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로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댐핑이 너무 작아도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로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로 갈 텐데, 댐핑이 클 때도 오래 걸리고, 댐핑이 작을 때도 오래 걸리고, 댐핑이 적당히 클 때 빠른 시간 내에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때의 댐핑을 우리는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댐핑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시스템이 빨리 원래 상태인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는데 과속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빠르게 자동차의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 크리티컬 댐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타이어나 차체를 세팅을 해주죠. 자, 다음은 3.6의 사이너소이덜 드라이빙 포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펜듈럼 운동을 하는데 외부에서 주기적인 힘을 가해 주었을 때 이 펜듈럼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in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너럴한 케이스에서 non-homogeneous 또는 in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in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0이 아니고 바로 어떤 x에 대한 제너럴한 함수일 경우, 이게 0이 아닐 때, 이때를 inhomogeneous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제너럴한 솔루션은 complementary solution 플러스 particular solution으로 나타내져요. complementary 솔루션은 뭐냐 하면 G가 이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homogeneous일 경우의 솔루션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AXC의 더블 닷 BXC 닷 CXC가 0인 솔루션을 말하는 거고요. P는 particular solution이에요. particular 특정해, 그렇죠? 특정해. 그러니까 이 PX 같은 경우에는 이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그대로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솔루션을 말합니다. 가 GX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을 합쳐주면 원래 이퀘이션은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 이거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C1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C2를 곱해줘서 더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C1, C2를 곱해주면 안 되고 소리. 이 식을 그대로 더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에 뭐예요? X 더블 닷이죠. 왜냐면 XC 플러스 XP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C, X가 0 플러스 GX니까 그대로 GX가 나오죠. 뭐예요? 결국에는 원래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컴플리먼터리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이 바로 제너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자,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은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그죠? 그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듯이 풀면 되는 거고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방법이 어쨌든 딱 하나의 솔루션이라도 구하게 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인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3.6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드라이빙 포스가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이빙 포스 F0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코사이너소이덜한 포스를 주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로 줬다 마이너스로 줬다 한다는 거고요. 이때 오메가라는 거는 angular frequency of driving force예요. 오케이? 자, 이 이퀘이션 모션을 쓰면 m equal x 제곱 더블 닷의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bx 닷 이었죠. external magnetic force가 없을 때 restoring force랑 damping force 거기에 external force가 이제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2차 미분 방정식이 굉장히 흥미로운 모양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mx 더블 닷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가 f0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m으로 나눠주면 이게 아까 정의했던 이게 뭐예요? m 오버 b 오버 m이죠. 다음에 오메가 나 제곱의 x 이게 뭐예요? k 오버 m이죠. 그리고 a 코사인 오메가 t a가 뭐예요? f0 오버 m을 a라고 정의를 해버릴게요. 그렇게 되면 자 요게 만약에 0이었으면 호모지니어스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어떤 t에 대한 펑션 내 꼴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세컨드 오더 인호모지니어스 또는 난 호모지니어스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complementary solution 그러니까 오른쪽이 0일 때 이미 아까 다 풀었죠. 해가 뭐였어요? e to the exponential decay 텀에 이런 게 섞여 있었던 거였죠. 제곱 t 플러스 a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나 제곱의 t. 자, 이게 complementary solution이에요. 우항이 0일 때의 솔루션. 앞에서 다 풀었던 거고. 다음 particular solution이 필요한데 이거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guess 좋은 guess를 하면 돼요. 자, guess를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 x 이게 빠졌죠? 한 번 미분하고 미분 안 했을 때도 코사인 오메가 t의 꼴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x가 무슨 꼴일 거냐? 뭔가 코사인 오메가 t의 꼴이어야겠죠. 그죠? 그래야 코사인 두 번 미분해야 다시 코사인 되고 한 번 미분하면 사인이 되지만 사실 사인이라는 건 뭐예요? 코사인의 x의 플러스 2분의 파인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결국에는 페이지를 90도 바꾸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d 코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델타 d도 언노운이고 델타도 언노운인데 어쨌든 이런 제너럴한 펑션을 한번 트라이를 해봅시다. 이걸 두면 도대체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 미분하면 오메가 제곱이 밖으로 나오겠죠. 자, D로 먼저 묶어주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코사인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사인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이니까. 자, 이게 이제 두 번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은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 베타를 곱해주면 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데타. 그 다음에 오메가 나 제곱에 그대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겠죠. 그죠? 요게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풀어봐 줄게요. 자, 식이 점점 복잡해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먼저 이 텀이 같죠? 그래서 t에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는 뭐예요? 아까도 잠깐 했지만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오메가 베타에 자 사인 a 마이너스 b는 사코 코사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델타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델타죠. 자, 이게 a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겁니다. 자, 보면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되고 사인, 사인이 있어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따로따로 한번 묶어줄게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한번 묶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a-d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코사인 델타 플러스 2 오메가 베타 사인 델타가 되죠. 그죠? 이 오른쪽으로 넘겨준 거고, 나머지 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묶어주면 d에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사인 델타 마이너스 2 오메가 베타 코사인 델타가 됩니다. 오케이? 코사인은 오른쪽으로 넘겨준 거고요. 사인은 왼쪽에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인 오메가 t를 묶어준 겁니다. 자, 코사인에 이거 곱한 거와 사인에 이게 곱한 게 같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인과 코사인은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어떤 constant를 곱해서는 이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constant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이걸 보면 이 안에 t가 없죠. t가 없어요. 이 안에도 t가 없어요. 그러니까 t를 변수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라고 보면 이것 다 상수예요. 이것도 다 상수고 이것도 다 상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언제? 오직 이 텀이 0이고 이 텀이 0이어야만 0 이퀄 0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사인과 코사인이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이 항과 이 항이 둘 다 동시에 0이어야만 저 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제가 랩노트에 요거를 블루 파트라고 했네요. 요게 0일 때, 그리고 요 항이 0일 때 이걸 레드 파트라고 했네요. 자, 먼저 블루 파트를 한번 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왼쪽으로 옮겨주고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사인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 오메가 베타를 오메가 제로, 오메가 나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자,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탄젠트 세타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레드 파트를 보면 D를 한쪽으로 옮기고 식을 정리하면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코사인 델타에 2 오메가 베타 사인 델타 분의 A가 되죠. 그죠? 자, 이때 요 관계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코사인 델타 분의 사인 델타가 블루에서 코사인 델타 분의 사인 델타가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식이 그냥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델타를 요 값에 컨스턴트 어떤 g 컨스턴트 사인 델타는 g의 2 오메가 베타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하면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뭐예요? g 제곱을 하고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제곱한 거에 4 오메가 제곱 베타 제곱이 1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g 제곱이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4 오메가 제곱 베타 제곱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g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넣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를 넣으면 g에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제곱한 게 되는 거고, 사인 제곱을 넣으면 g에 4 오메가 제곱 베타 제곱 분의 a가 되는 거고요. g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g분의 a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g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를 루트 씌운 게 되겠죠. 그죠? 이거를 루트 이거랑 이거랑 지금 같이 요거랑 같은데 이걸 루트 씌워서 여기다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봐요.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다 아는 값이고 다 아는 값이고 이거 아는 값이고 a만 모르는 값입니다. 자, 이 d와 a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a도 아는 값이죠.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였는데 a가 다름이 아니라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에 4 오메가 제곱 베타 제곱 분의 a, 이거 다 아는 값입니다.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인데 그때 델타도 우리가 알고 있죠. 아까 어디 있어? 요거죠. 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2 오메가 베타였죠. 맞나? 그렇기 때문에 세타는 인버스 탄젠트의 오메가 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2 오메가 베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오메가 알고 베타 알고 그러니까 이거 알고 세타도 아는 값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 구한 겁니다. 솔루션 지금 구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너럴 솔루션은 다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이것만 쓸게요. 요 파티큘러 솔루션에 XC 컴플리먼터리 솔루션 이거죠. 호모지니어스 익스터널 포스가 없을 때 솔루션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한 값이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대가 베타분의 1보다 훨씬 큰 시간대에서만 이 오실레이션, 이 비헤이비어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아까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에 마이너스 베타 t 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a1, 뭐 a2 이런 텀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t가 베타분의 1보다 훨씬 클 때 보면 이 값이 이미 거의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은 실제는 0으로 거의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이 있어도 댐핑을 다 해가지고 0에 수렴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t가 베타분의 1보다 훨씬 큰 시간대에서는 사실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은 거의 0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거의 대략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teady state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자,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은 exponential decay 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0으로 가지만, 컴플리먼터리 솔루션을 보시면 이거 컨스턴트죠? 코사인이에요. 코사이너소이드란 오실레이션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댐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핑 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ternal force가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무한한 오실레이션을 할 거라는 거고요. 그 오실레이션의 주기가 뭐예요? 그 앵귤러 프리퀀시가 뭐예요? 오메가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내가 오메가의 앵귤러 벨로시티로, 앵귤러 프리퀀시로 펜듈럼이나 스프링을 흔들어 주면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 오메가 낫이 뭐든 상관없이, 이게 뭐든 상관없이 언젠가는 이 펜듈럼이 오메가의 앵귤러 프리퀀시를 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가 뭐든 상관없이 펜듈럼을 내가 지속적으로 오메가로 흔들어주면 이 펜듈럼 언젠가 오메가로 계속 흔들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다시 한번 써보면 t가 1 오버 베타보다 훨씬 클 때 xpt만 남는데, 요게 지금 오메가 제곱 4 오메가 제곱 베타 제곱 분의 a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인데, 이게 앰플리튜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걸 그려보면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로 갈 때, 근처로 갈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프리퀀시와 내추럴 프리퀀시가 비슷해질수록 이 값이 작아져요. 이 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뭐예요? 이 앰플리튜드 값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굉장히 비슷해지면 이 앰플리튜드가 커졌다가 다시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가 서로 완전히 다른 값이 되면 이 아래 값이 커지면서 앰플리튜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 3.6을 보면, 피겨 3-16, 3.6이 아니라 3-16을 보면 이 오메가에 대한 앰플리튜드를 그려놨어요. 앰플리튜드 D를 오메가에 대해서 그려놨는데, 오메가 제로를 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이런 모양의 D의 오메가 디펜던스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와 비슷한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가지고 흔들어주면 굉장히 큰 진폭을 가지고 흔들린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레조넌스예요. 레조넌스. 내추럴 프리퀀시와 비슷한 프리퀀시로 흔들어주게 되면 이 요동이 굉장히 큰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흔들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정확히 이 맥시멈이 되는 이 오메가를 찾기 위해서 D를 오메가로 미분하고 레조넌스 프리퀀시 오메가 R에 대해서 0이 될 때
이때 이 오메가 R이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되는 거고요. 이 오메가 R은 잘 계산을 해보면 오메가 제로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댐핑이 없을 경우에는 이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내추럴 프리퀀시와 똑같이 되는 거고요. 베타 댐핑이 조금 있을 경우에는 살짝 시프트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피겨 3-6에 앰플리튜드도 있지만 그 세탁, 페이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익스터널, 그러니까 드라이빙 포스의 프리퀀시가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작을 경우에는 델타가 거의 0이래요. 근데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훨씬 클 때는 이 델타가 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낮은 프리퀀시로 펜듈럼을 흔들어 주게 되면 in phase, 같은 phase, 그러니까 드라이빙 포스와 실제 펜듈럼의 모션이 in phase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지만 드라이빙 포스는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죠. 그렇죠? 그때 델타가 0이라는 건 뭐예요? xt가 앰플리튜드 뭐 어쩌고에 뭐 d였죠? 예, 코사인 오메가 t의 델타가 0이니까 그냥 오메가 t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코사인이고 얘도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오메가 t로 흔들어주면 코사인 오메가 t로 흔들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페이지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근데 델타가 파이일 경우는 여기에 마이너스 파이가 코사인이 되는데 페이지가 180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레조너스일 때 90도의 페이지 디퍼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 자,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모터에 달린 막대기가 있고요. 막대기 끝에 다시 그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실제 물체는 그 스프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프링을 위에서 모터에 달린 막대기로 계속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보다 작은 프리퀀시로 드라이빙을 해줬을 때는 막대기와 펜듈럼, 그러니까 스프링 끝에 달려 있는 공이 같은 페이지로 그러니까 막대기가 올라갈 때 공도 올라가고 막대기가 내려갈 때 공도 내려가는 인 페이지 모션을 하다가 프리퀀시가 점점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그 공의 진폭이 점점 커졌어요. 막 커졌어요. 그게 레조넌스 프리퀀시로 가면 갈수록 그런 진폭이 갑자기 발산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죠. 그게 바로 레조넌스고요. 레조넌스 프리퀀시보다 더 큰 프리퀀시로 드라이빙을 해주게 되면 다시 진폭이 작아져요. 대신에 잘 보면 막대기가 올라갈 때 공이 내려가고 막대기가 내려갈 때 공이 올라가는 180도의 페이지가 바뀌는 그런 페이즈 시프트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앰플리튜드가 최대가 되는 레조넌스 포인트에서 막대기와 공의 상대적인 모션을 잘 보면 이게 인 페이즈도 아니고 아웃 오브 페이즈도 아니고 90도의 페이즈 시프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할 때 공이 올라가고 공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려고 할 때 막대기가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한번 영상을 몇 번 돌려보면서 이 영상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해요. 한 가지는 레조넌스 프리퀀시로 가면 갈수록 앰플리튜드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지나가면서 페이즈 디퍼런스인 델타가 0에서 파이로 바뀌어간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레조넌스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리티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퀄리티 팩터라는 상수를 하나 우리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오메가 r을 2베타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는 디멘전리스 합니다. 같은 디멘전이에요. 이게 이제 d와 오메가의 펑션을 다시 그려보면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픽을 보이지만 정확히 오메가 제로는 아니고 살짝 시프트가 돼 있죠. 여기가 오메가 r입니다. 레조넌스 프리퀀시 오메가 r이고 오메가 r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메가 not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때 이 레조넌스 픽의 위스 델타 오메가 우리 이거 full with half maximum full with at half maximum FWHM이라고 하는데 이걸 델타 오메가라고 정의를 할게요. 프리스 하프 맥시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맥시멈의 하프가 되는 지점에서의 풀 위스다. 여기가 맥시멈이죠. 여기가 맥시멈이죠. 이 맥시멈이 half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때 여기가 half예요. half에서의 이 위스, 이 위스가 바로 full width at half maximum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레조넌스 픽이 샤프한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때 이 퀄리티 팩터가 대략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팩터가 크면 클수록 이 레조넌스가 샤프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크다는 얘기는 델타 오메가가 작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렇게 샤프하게 치솟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렇게 치솟느냐? Q가 클 때, 퀄리티 팩터가 클 때. 근데 퀄리티 팩터는 뭐예요?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댐핑 파라미터로 나눠준 거죠. 한마디로 댐핑 파라미터가 작을 때, 댐핑 파라미터가 작을 때 Q 팩터가 크고요. Q 팩터가 크면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레조넌스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샤프하게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라는 거는 얼마나 댐핑이 없느냐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퀄리티 팩터. 그러니까 어떤 레조네이터를 만들었을 때 댐핑을 작게 만들수록 퀄리티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레조네이터를 만드는데 댐핑이 너무 크면 뭐 레조네이터라고 말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댐핑이 작으면 작을수록 베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퀄리티 팩터가 크고 한마디로 프리스 하프 맥시멈이 굉장히 작아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레조넌스 픽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샤프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주 좋은 레조네이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 레조네이터니까 퀄리티를 말해주는 팩터이기 때문에 퀄리티 팩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미케니컬 레조네이터 말고도 일렉트리컬 서킷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레조넌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레조넌스가 바로 여러분들 라디오가 97.9MHz의 프리퀀시에서 딱 라디오가 잡히는 이유가 바로 그 프리퀀시가 이 LC 레조네이터의
resonance frequency이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잠깐 얘기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챕터 3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